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던 게 정말 사실이야? 우리는 그것을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봐서도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해서 그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바치지 말고 대신 짐승을 이렇게 바치도록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셨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 의식이 특히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에서는 사람을 제사 의식을 행할 때에 제물로 바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안녕하십니까. 양승흥TV의 양훈입니다. 7년 전 세월호로 수많은 우리의 아이들과 또 우리 사회 같은 일원이었던 많은 분들이 희생된 지도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서 7주년이 됐군요. 근데 이 7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세월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저의 나름대로의 추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유가족분들이나 또 그분들을 아시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저의 의혹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드리며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세월호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구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해경은 민간 구조 활동조차도 방해할 정도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주 방해할 정도로 이렇게 방관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목포 해양경찰서에서도 침몰이 된다라고 보고를 받은 지 2시간 40분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출동을 했죠, 현장으로. 그리고 정부와 언론은 대대적으로 아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선동했습니다. 단적인 것이 바로 그 뉴스 보도에 나와 있는 모든 뉴스 매체에서 나온 것들이 모든 단원고 학생들은 다 구조가 됐다라는 거짓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사상 최대의 어떤 구조작전이라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그런 언론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는지 정말 의아스러울 정도였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게 거짓말인지도 몰랐었으니까. 아무튼 정부와 언론이 한 몸이 돼가지고 대국민 기만 아주 속임수 쇼를 했었던 것을 정말 마음 아프게 기억합니다. 또 그들은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정말 거짓으로 일관된 기자회견을 열었었고 또 감사원이나 검찰의 어떤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로 일관된 그런 대응 문건 160가지 예상 질문 대응 문건 대외비로 작성했던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검찰마저도 꼬리 자르기의 의혹 속에서 최말단인 해경 1, 2, 3정 정장만을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외압도 밝혀진 바 있고 정부 책임에 대해 규명하려는 어떠한 작업도 무슨 이유에선지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조사를 못하도록 내리누르려고 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등 전반적인 상황을 밝히기 위해 발족시키기로 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소위 특조위. 이 특조위도 당시 정권의 전방위적인 방해 공작으로 제대로 작동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부 여당과 언론들은 출범 전부터 이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는 아주 얼토당토하는 어떤 프레임을 딱 씌워서 대국민 선동을 자행했었습니다. 2015년 1월에는 청와대와 특조위 그리고 해수부 등이 함께 비밀노동을 했었습니다. 그 비밀노동에서 조윤선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특조위 조직을 축소시키고 공무원들을 가능한 한 많이 파견해서 정부가 이 특조위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라라는 그러한 특명을 내린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특조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조직 축소, 예산 책정, 그리고 활동기간 등등의 논란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된 그리고 철저하게 체계적인 그러한 방해 공작으로 그걸 식물조사위로 만드는데 소위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게 컸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파견 공무원들을 통해서 특조위 기밀 사항까지 청와대로 실시간으로 보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방해 공작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킨 위원들 중에는 여전히 현직에 그대로 있거나 또는 퇴직 후에 해수부 산하 고위 간부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심지어 이들 중에는 과격 보수단체를 부추겨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발하게 사주한 파견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정부의 여당은 도대체 왜 언론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의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의혹이기에 새삼 조심스럽지만 나름대로 개연성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혹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개발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 시범단지를 개발하고 2005년 본격적인 분양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모델로 아주 출발하게 되었었죠. 적지 않은 성과를 내오던 이 개성공단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물론 대외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대북제재라는 명목으로 계속 축소시켜 오다가 2013년 5월 3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잔류인허를 전원 철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잠정적으로 폐쇄시켜버리죠. 그렇게 폐쇄를 단행하고 나서 북한과의 어떤 교류라든지 외교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어떤 남북관계 경색만을 아주 일변도로 치다 가다가 이 박근혜 정부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말이죠.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느닷없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통일 대박론을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박이라는 말은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떼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대박이라고 합니다. 물론 통일 대박을 외치듯이 통일이 된다면, 그것도 평화롭게 통일이 된다면 그건 대박을 떠나서 우리 국민적인 축복이고 우리 민족적인 대경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이 통일의 과정이 평화롭게 되지 않고 순탄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이 통일이 대박은커녕 파괴와 파탄만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통일은커녕 통일을 위한 노력은커녕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로 일관해 오다가 그나마 남북관계를 이어주고 있던 그러한 개성공단마저도 폐쇄시켜버린 이후에 이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정말 뜬금없이 정말 느닷없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통일 대박 선언을 한 것과 발맞추어서 극우 보수 유튜버들과 일부 언론들은 분위기 띄우기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퍼뜨린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북한 이 자체가 거대한 유전 위에 얹혀 있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석유 자원 위에 얹어 있다라는 가짜뉴스를 막 퍼뜨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설사 그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통일을 원하고 통일 대박을 원했다면 그 발언 이전에 뭔가 사전적인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교류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이 느닷없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나오니까 정말 황당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당시에 그 정부는 그들이 스스로는 통일과는 정반대되는 행보를 쭉 걸어왔으면서 왜 갑자기 통일 대박을 외쳐댔던 것일까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통일 대박 발언이 있고 나서 불과 몇 달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통일 대박 떠들어댄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2014년 4월 16일 날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해서 총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단원고 학생들이었죠. 수학여행을 가던.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그동안 품고 있던 의혹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쭉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의아했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서, 그 행사를 보면서, 그 행사의 일부가, 취임식 행사의 일부가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뭔가 석연치 않은 어떤 그 사이비 종교의 어떤 의식 같은 것이다. 어떤 사이비 종교의 어떤 집단 제사,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제사 의식을 연상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국정농단의 그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이 어떤 이상한 종교를 창시한 어떤 그 교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구국 목사단인가 무슨 목사단인가 하는 괴뢰 목사 단체를 만들었죠. 거기에 일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보수 기독교 목사들이 많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종교단체까지 결성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최태민 일가가. 그리고 그 최태민이 그 가졌던 그 종교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인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최태민이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종교가 최순실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모두가 알게 됐듯이 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그걸 그루밍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마치 꼭두각시 부리듯이 부렸죠.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면서 대통령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그렇게 가지고 놀게 된 어떤 그 근본적인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 아마도 제 추측컨대는 그 종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취임식 행사에서의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어떤 제사의식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었을 테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그 세월호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본다면 힘이 하나만 어떤 그 가닥이 잡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거의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남북관계 경색을 의도했던 그러한 정부가 남북관계를 아주 경색 일변도로 이끌고 가다가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잠정적으로 폐쇄 조치까지 시켜버린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정말 뜬금없이 정말 느닷없이 갑자기 한없이 해맑은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분위기 만들기에 그냥 같이 합심해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띄워줬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정신없이 있던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정말로 통일이 금방이라도 되는가 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아주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과 한국의 남한에 있는 엄청난 인적 자원이 시너지 효과를 해서 정말 대단한 우리 민족의 경사가 실현되는구나라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정부와 언론, 극우 유튜버들 합심해서 분위기 만드는데 아주 정말 성공을 했었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정말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통일을 바란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은 전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통일 대박 타령은 또 뭐고 또 지금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지금 난리법석을 하는 것은 뭐야 라고 정말 혀를 차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정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통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일을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 커다란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통일 대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떠한 일이 어쩌면 세월호였을지도 모른다 라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월호와 도대체 무엇이건데 그들은 그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후폭풍을 감수해내면서까지 그렇게도 그 무엇인가를 세월호에 대한 무엇인가를 감춰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밝혀진다면 경천동지할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 세월호에. 그 최태민의 종교와 관련된, 그 어떤 종교 행위와 관련된 그런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통일 대박을 성취하기 위한 세월호의 희생 같은 그 어떤 것. 세월호를 희생시키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 여러분, 제 얘기가 정말 뜬금없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고 추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간의 정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는데,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태워서 제물로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찌됐거나 정말 이 세월호 특조위가 잘 작동이 돼서 모든 의혹들이 정말 한 점도 빠지지 않도록 다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